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제 얘기를 정리해서 남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살아온 길이 별게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여자들의 인생이 그렇듯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형제 중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고 당시 저희 엄마께서는 그래도 장남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를 색다르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 형님들과의 관계였어요. 제 위로는 주르륵 아주버님들이 계시고 동서 형님들까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저보다는 결혼을 빨리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아기는 늦게 들어섰는지 저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첫째 형님은 그걸 가지고 무척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험관도 하고 별걸 다 하셨나 봐요. 다른 형님들도 비슷한 시기쯤 임신을 하게 되어서 그런지 애들 나이 차이도 각각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금방 아이가 생겼어요.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당시 임신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나란히 같이 출산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두 분 다 당연히 초사는 아니고 동생들을 낳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여유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찌되었건 동서간의 임신 출산 시기가 비슷하면 좀 친하게 지내고 해도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도대체 인간들이 왜 그렇게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걸까요? 시댁에서 만나는 내내 그렇게 질겅질겅 씹어대기나 하고 지들도 뱃속에서 애를 품고 있는 주제에 정말 엄청나게 텃세를 부리고 못되게 굴었어요. 이들이 저를 대놓고 싫어하고 욕을 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땐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해봐도 저도 학벌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내세운다든지 이게 뭔가 훈장이 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나 유독 드러내서 생각하게 된 건 다 저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대를 나와 제 전공에 맞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남편을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학벌은 저보다 조금 못했지만 저는 무슨 상관인가 싶었고 그래서 잘만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토달고 괜히 시비 거는 게 형님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도 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대놓고 비꼬길래 몇 번 당하다 보니 너무 짜증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대체 형님들은 어디 학교 나온 거냐? 뭘 하다가 결혼들을 한 거냐고 말이에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참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우리 형수님들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 없을걸? 셋째 형수님이 그나마 여기 근처 전문대 어디야? 그 옆쪽에 있는 곳 거기 나오셨어. 둘째 형수님이나 셋째 형수님은 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교사 하다가 결혼하셨고 큰 형수님은 그냥 격리로 직장 다니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바닥 자부심이 엄청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들도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 아니, 이런 건 그래. 그렇다 치자고요. 자기들 학력이라든지 직장은 그렇다 치는데 거기서 교육 관련된 자부심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그냥 자기들끼리 그런 자부심 세우면서 잘들 키우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저랑 아기 낳아서 키우는 텀이 뭐 얼마나 크다고요. 게다가 본인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 많은 거지 왜 제 학교를 생뚱맞게 들먹이며 앞에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첫째 형님은 말을 보통 얄밉게 쏘아붙이는 게 아니더군요. 내 친구도 서울대 나왔는데 걔네지 처음에 엄청 경사났다고 현수막 걸고 아주 별 쇼를 다 하더라고.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 거지. 그런데 그냥 그렇게 좋은 데 갔으면 감사하고 조용히 살았어야 했는데 글쎄 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걔 나이트 가서 남자 잘못 만나서 임신했잖아. 그래놓고 지금 매일 울면서 전화 와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니고 집에 오면 맨날 때린대. 아이고 세상에 그 꼴이 다 뭐냐? 백날 서울대 나와봤자 뭐해.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야. 이런 이야기를 왜 제 앞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맨날 제 모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망할 놈의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지들은 전문대 나왔으면서 뭐 얼마나 그렇게 주변에 서울대 지인들이 많다고 자기들도 한마디씩 거드는 게 아니겠어요? 뭐 누가 서울대 들어가서 공부만 하다가 대단해졌는데 남자 잘못 만나서 그 학벌 다 날리고
집에서 애만 키우고 산다 등 레퍼토리가 어째 다 비슷한 거예요. 지들이 대체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형님들은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자란 아이들끼리의 만남을 보며 매일 그렇게 제 아이 트집만 잡았어요. 곧 죽어도 자기네들은 잘났다고 하고 우리 딸에 대해선 뭐가 그렇게 불편하게 보이는 건지 맨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대더군요. 어머, 동서, 소연이 박사시킬 거야? 무슨 맨날 그렇게 가방에다가 책 같은 거 들고 다니면 키는 언제 키우려고? 대단하다. 아, 우리 소연이 엄마가 너 박사시킨대 박사. 진짜 멋지다. 그치? 이건 솔직히 생전 모르는 남이 들어도 무조건 칭찬은 절대 아닌 어딘가 비꼬는 소리가 한 70%는 들어간 소리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들은 벌써 4살배기 애를 두고 학습지를 시키고 있네, 영어 유치원 시험 칠 준비를 하고 있네 하면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더라고요. 있잖아, 소연이는 그렇게 책만 익힐 거야? 책만 읽히다가 바보 된다, 자기애. 자기가 책 들이파서 좋은 학교 가긴 했지만 이젠 그런 시대 아니거든. 골고루 다 익히게 하고 특히 국영수는 선행으로 일찍 들어가서 빨리 잡아줘야 해. 물론 자기도 대단하지. 근데 이제 우리 애 때는 그런 걸로만은 되는 건 아니니까 교육 설명회저 좀 다니고 선생님들이랑 상담 좀 해봐.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우리 딸과 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는데 정말 미친 듯이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좀 정리하고 가자면 둘째 형님네는 2살 터울 형제를 낳았는데 그중 막내 남자애가 저희 애랑 동갑, 그리고 셋째 형님은 연년생 남매를 낳았는데 그중 막내 여자애가 저희 애랑 동갑이에요. 첫째 형님은 우리 애랑 3살 차이인 외동딸 하나만 있고요. 아무튼 크게 봤을 때 둘째, 셋째, 넷째 손주 손녀들이 죄다 같은 해에 태어났고 얘네들이 다 같이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몰리기도 쉽지 않은데 잘하면 잘할수록 초등학교 어디에 보내니 교육을 어찌하니 하면서 자꾸 비교들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니 명절에 마주치는 것도 스트레스고 가끔 전화해서는 자기의 선행학습 시켜서 그런지 학교에서 100점 맞아온다는 자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평범한 딸내미의 점수를 말하면 꼭 말끝마다 서울대 나온 엄마가 있는데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동서 괜찮다며 힘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나름의 교육관이 있었어요. 원래 이건 모든 엄마들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키워야겠다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 성향도 봐가면서 해야지 공부 기질이 없는 자식을 무조건 학원으로 오라가라 하면서 학대하듯 공부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가 도와줘야 하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왔거든요.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육아휴직 후 다시 나가려다가도 결국 애한테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에 5년을 쉬었어요. 남들 다 보낸다는 어린이집도 애 스트레스 받고 밤마다 우는 걸 보고 저는 큰맘 먹고 안 보냈어요. 보니까 형님들은 진작부터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며 3살 때부터 보내고 4살 때에는 이미 교육 설명회를 다니며 영어 유치원 준비를 하고 학습지 돌려가며 학원을 계획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바쁘더군요. 그때 저는 동기들이 출세하고 잘 되는 얘기들을 듣고 가슴 아프긴 했지만 우리 애가 손톱 물어뜯고 엄마 찾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그냥 관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세상에 낳은 아이니 애 스펙 살리려는 걸 애가 가만히 지켜봐 준다면 괜찮지만 우리 애가 그런 기질이 아니라면 내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해도 어쨌든 아이와의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러니 남들이 다들 말리고 시댁, 친정에서도 다 뭐라 하는데 저는 직장을 그때 그만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저를 갖고 조롱하면서 보라며 저렇게 학벌이 좋아봤자 여자가 결혼하고 들어앉으면 끝이다. 저래봤자 마트 캐셔나 하겠지 뭘 하겠냐며 지들도 같은 여자면서 저를 놀리는 거예요. 한동안 정신건강도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시댁 드나드는 걸 끊고
남편이 뭐라고 난리를 치던 간에 저는 무시하고 애와의 관계에 집중했어요. 일단 남편이 외벌이가 되었으니 절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싼 책들로만 주워다가 읽히고, 제가 어릴 때 재밌게 읽었던 세계 명작이라든지 위인전이라든지 애 독해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찾아서 무조건 읽혔답니다. 요즘 보면 책값에 100만 원은 우습게 쓰던데 제가 키울 때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저는 헌책방이나 인터넷을 뒤져 정말 다 떨어져가고 스티커로 겹쳐놓은 것 같은 책들을 몇만 원에 사정하고 받아와서 읽혔습니다. 선행학습?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책만 무식하게 많이 읽히긴 했어요. 문제집 몇 권 사다가 풀려봤는데 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 더 질려하고 싫어하기에 잠깐 쉬었고요. 저도 저만의 교육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지식하게 한쪽으로만 기울진 않았고, 나름 육아 관련해 좋은 선배님들의 방향이 적혀있는 책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들을 같이 읽고 제 일상에 적용시켰어요. 애한테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온갖 종류의 책들을 폭넓게 익혀줄 수 있는지 선배들의 조언이 담긴 책도 읽고 강의도 몇 번 갔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딸은 6, 7살쯤에는 혼자 스스로 일기를 쓰고 책을 스스로 집어다가 몇 권씩 읽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수학과 언어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읽게 되면서 영어도 함께 잡아가게 되었답니다. 영어도 애가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길을 열어주며 CD도 맨날 듣게 해주고, 수학, 과학을 어려워하는 애에게 쉬운 수준부터 책을 골라다가 슬쩍 놔두고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많이 넓어지고 깊어지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글을 쓰게 해보고 뭔가 해결하는 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자니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따로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음에도 영어 동화책을 초등 수준으로 훌훌 읽게 되었고, 초등학교 가서는 그보다 더 상위 레벨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읽고 그림 없는 책들도 쉽게 이해하면서 빨리 다른 걸 사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와중에 남편은 아이 교육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무렵쯤 제가 형님들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사라져서 그런지 그 인간들이 글쎄 아주버님을 통해서 제 남편에게 혼수를 또 두는 거 있죠. 재수씨 너무 애를 방관하고 키우는 거 아니냐며, 2000년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80년대식으로 키우는 것 같다고, 엄연히 우리 집 애고 조카인데 걔 나중에 수능 망치고 잘못되면 어쩌냐고들 하셨나 봐요. 저희 남편 보고 너 너무 서울대 출신이라는 와이프만 믿지 말고 좀 나가서 뭐든 시키라고 본인들 와이프들은 교육 엄청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아니, 이놈의 여편네들은 어쩜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건지. 아니, 지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왜 엄한 사람까지 못 살게 구는 걸까요? 그쯤 되니 지들도 이제 슬슬 애들 중학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입시 바라보면서 어지간히 불안한가 남을 이렇게 깎아서 무시라도 해줘야 지들 입장이 좀 서나 싶어서 짠해 보이기도 하더군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부라는 건 진짜 오래오래 하는 건데,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렇게 진을 다 빼놓고 학원을 6군데씩 돌려가면서 엄마가 숟가락을 떠 먹여줘가며 공부시키면 그게 오래 유지가 되겠나요? 타고난 천재들이면 모르겠는데 제 눈에 우리 딸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이 집 애들은 그렇게 막 영특한 수준은 아니에요. 초등 공부까지는 엄마 힘이라지만 중고등과 입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애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건 그렇게 돈을 발라가면서 애들 100점 시험지를 온 벽에 도배하던 인간들이 이제 슬슬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남편을 통해서 자세히 물어보니 우리 딸 소연이와 둘째 셋째 형님네들, 그러니까 남자아이인 현서와 여자아이인 다영이는 점점 반에서 등수가 밀려나고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해도 현서며 다영이며 각 반에서 1등이었는데요. 얘네들이 각자 중학교에 가더니 5등, 9등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충격을 어마하게 받았는지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그렇게 매일 몰려다녀 놓고 이후로 각자 조급해졌는지 학원을 더 찾고 과외를 붙이느라 아주 경쟁을 하고 앉아더라고요. 저희 애는 초등학교 때 성적은 그냥 그렇게 튀지 않고 상위권이었는데 중학교 가서 차차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쭉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애가 3학년쯤 돼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때는 저도 충격받아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고 애한테 티는 못 냈지만 한 달가량 생각이 무척 많아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생활도 너무 좋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좀 더 일찍 공략해보고 싶다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속아줘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딸아이는 계속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특별히 해줘야 할 건 없다며 자기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보니까 같은 반에 어떤 친구는 일찍이 공부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다음 제가 제빵 일을 하기 위해 일본으로 일찍 유학을 떠난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그렇게 뚜렷한 진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학 입시 준비를 좀 더 빠르고 타이트하게 하면서 자기 상황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애가 아예 이쪽과 벗어난 다른 진로라고 해도 저는 어쨌건 밀어줘야 하는 판국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공부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니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남편과 충돌도 엄청났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 말을 얹어가며 네가 아주 오만이 하늘을 찌르네. 서울대 나왔으면 이렇게 자식을 망쳐도 되냐? 는 막말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 딸내미는 또 자기 아빠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엄마 탓이 아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니 존중해달라고 엄청나게 긴 내용으로 자기의 의견을 기를 쓰듯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와 딸아이는 이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시댁에서는 이제 시어머니조차 네가 애를 대체 어떻게 키운 건지 모르겠다며 혀를 쯧쯧 차시고 가뜩이나 애들이 공부가 안 풀려 심란하던 형님들은 아주 제대로 먹잇감을 잡은 건지 무슨 동서 위로해주러 왔다는 둥 하면서 굳이 쪼르르 찾아와서는 저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겠다며 가짜는 소리를 하더군요. 동서, 솔직히 말이 그렇지. 소연이는 아직 어려. 아직 중학생인 애한테 애 말을 다 듣고 해주면 어떡해? 자기도 참 대책이 없어. 그러고 보면 우리 헌서는 지금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는데도 자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막 울더라고. 그런 와중에 소연이 자퇴 소식 듣고 아주 기겁하던데. 솔직히 이건 애 말이니까 좀 그렇지만 소연이며 작은 엄마며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 애가 봐도 이건 너무 앞길이 암담한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어디 전학시켜서 보내는 게 어때? 방법은 찾아보면 나을 거 아니야. 아휴, 아무튼 자기 진짜 안 됐다. 어떡하니? 이때 저는 간만에 깨달았던 사실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한동안 적당히 자고 소화도 하고 했던 게 인간들이랑 직접 마주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덜했다는 걸요. 간만에 얼굴 보고 이런 별 시덥잖은 소리들을 귀에 담고 앉아있으니 또 속이 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더군요. 됐으니 가라고 과일은 잘 먹겠다고 하면서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 얘기는 사실 이대로 쭉 진행 중인 얘기가 아니고 이미 결과가 나버린 끝난 얘기랍니다. 이제부터 결과만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렇게 절망적이고 최악인 상황에 제가 그들 저주대로 되었다면 이렇게 동네방네에 뭐하러 형님들 욕이나 하고 앉아있겠어요. 형님들 말 그냥 듣지 그랬냐며 다 저를 비난할 텐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만 가지 걱정만 듣고 자랐던 우리 딸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간장에 녹도록 걱정해주는 척을 하던 형님들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저희 딸은 중학교 자퇴 이후 금방 검정고시에 합격했고요. 입시 준비에 올인하면서 정말 지켜보는 제가 다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수능을 3번 치렀는데 솔직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했어도 되지 않았겠나 싶지만 우리 딸에게는 이 방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첫 해 치른 수능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왔고 두 번째 해 치른 수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와서 한 군데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붙었는데 그쯤 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저도 괜찮게 보고 있던 학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딸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자기 딱 한 번만 더 준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번까지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시기 동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그때 제가 복직해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줄줄이 일이 터지고 있던 상황이라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일단 우리 기준에선 삼수지만 사회적 나이로 볼 때는 엄연히 제 나이에 수능을 보는 거니까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할 정도로 제가 딸에게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 직장에서 터지는 일들을 수습하느라 바빴고 남편도 이때 지병이 갑자기 발견되어 병간호를 하다 보니 딸이 혼자서 도시락을 싸서 독서실을 가던 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와중에 둘째, 셋째 형님네 현서와 다영이도 이제 자기들이 고3이 되어 그런지 정말 피눈물 삼켜가며 공부하는 것 같았는데 간간히 시어머니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얘네들도 공부 호흡이 너무 길어져서 많이 지쳤는지 성적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있는 대로 받아서 꽤 고생을 한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수능을 나란히, 그것도 제 아이는 3번째로 치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딸은 명문대에 합격했고 다른 조카들은 각자 본인이 원하지 않은 전문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때의 합격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 목표라기보단 딸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서 많이 함께해주고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고3을 둔 엄마의 마음은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잖아요. 저는 그걸 어영부영 3년을 한 셈이었고요. 이때 이 소식을 남편을 통해 시댁에 알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좋아하며 환호성을 지르시더라고요. 동네 현수막이라도 걸어야겠다.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냐? 하면서 그제서야 저보고 네가 참 잘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야 그닥 기준이 없으시고 며느리들이 말하는 흐름이나 결과에 많이 치우치는 분이시기는 해요. 오죽 며느리 셋이 달려들어서 막내 며느리 욕을 하고 있고 왕따를 시켜대니 별 생각 없이 거기에 휘말렸을 거고 이후에 보니 결국 막내 며느리의 결과가 좋고 자기야 똑같은 우리 핏줄이고 우리 손녀이니 여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으신 거예요. 하지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 그리고 일찌감치 딸을 전문대에 보냈던 첫째 형님은 달랐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엄연히 저와 남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를 안달복달 좋아가며 밟아가며 골리는 재미에 살았는데 자기들 자식들은 원서 쓸 엄두도 더 낼 수 없는 학교에 턱하니 붙어버렸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학벌에 집착하는 주제에 저보고 학벌은 쓸모없다며 니까지껏 서울대 나와봤자 쓸모없다고 조롱하던 그들. 그래놓고 어떻게든 자기 딸 아들들은 기어코 명문대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면 어머니가 손자 손녀 셋이나 대학 가니 용돈을 주겠다며 불렀던 날도 시댁에 오지도 않던데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심지어 아주버님들마저도 각각 일이 있다며 안 오셨어요. 그나마 첫째 형님은 자기가 맏며느리니 어쩔 수 없이 왔던 것 같은데 자기도 거기 붙어먹으며 저를 무시하고 자기 딸이 여기서 제일 일찍 수능 친 케이스라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던 분이라 저 보기 찝찝했나 봐요. 그렇게 꼭대기에 앉아서 무시를 하더니 우리 딸이 명문대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심지어 그날 자기 딸은 데려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언니 보고 싶다고 바쁘냐고 묻는데도 대답을 엄청 성의 없이 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부르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매일 훈수만 더 가며 저를 들들 볶던 형님들 1, 2, 3는 제 눈과 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듣기론 우리 딸 입학 소식에 분노해서 자기 애들 재수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아주버님들이 더 이상 이 짓거리하며 교육비로 몇백 몇천 쓰는 건 그만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지금 저희 애는 대학 잘 다니고 있고 다른 조카들은 그냥 그때 이후로 잘 모르겠어요. 저도 궁극적인 목적에 뭐 형님들과 원수지고 이겨먹겠다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털고 좀 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모든 걸 딸에게 우선으로 선택권을 주었고 밀어주었고 잘하는 걸 알아주고 무한 격려와 지지를 해줬던 것이 여러모로 딸의 현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연히 딸의 노력이 90%였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기특하고 고맙기만 할 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저는 저대로 제 길을 가며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저 자신이 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지금 하던 대로 저는 쭉 딸을 응원할 생각이에요. 모두들 계획하시는 일들 다 자기 방향에 맞게 행복하게 이뤄 나가시길 바랍니다.